자, 같이 봅시다. 유리함수 연습 문제 136페이지. 앞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주고 싶은데 일단 10번에선 생략하겠습니다. 17번 어제 언급은 했었죠. 자, 보시면 여러분 빠르게 점검해. 여러분의 풀이랑 일치하는지. 자,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K 값 바로 찾아주시고, K 값이죠. K가 3이고요. 그러면 X-2 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잘 그려주시면 2, 1 이렇게 대충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런 거 그릴 때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그냥 빠르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좀 언급하자면 y절편은 좀 잘 보세요. y절편 바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x 0 넣으면 되지. 그래서 이 정도만 그려도 뭐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x가 2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얘는 없어도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걸 잘해야 돼.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해보면 좋냐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 만약에. 그런데 그 그림에만 어떤 정보가 담겨 있으면 그 그림을 필요해서 준 거겠지만, 그림에 있는 정보를 다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림을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준 겁니다. 못 알아먹을까봐. 그럼 우린 거꾸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그 그림을 가려놓고 내가 공책에다가 그림을 그려보고 똑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어차피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거기서 거기란 말이야. 막 참신하게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아주 유리함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 전반을 놓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은.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이 삼각함수다, 뭐 지수함수다, 로그함수다 막 그려보면 돼. 많이 그려보면 돼요. 문제에서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잖아. 어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누구랑 만나는 교점에 뭐 x좌표를 뭐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그려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 유형은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승준의 학교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렇게 그리시고 P점을 아무거나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여러분은 이제 이 문제를 처음에 외워서 풀었겠지만 분명 외워서 못 푸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A,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랬을 때, 자, 이게 수선의 발을 A, B 라고 했죠. 그래서 P고, PA는 이거의 길이잖아요. PB도 이거의 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2 루트 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답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17번 쉬운 문제였고요. 네, 이게 응용된 상황을 잘 대비해야겠죠. 자, 18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빠르게 확인해 보면 속도전이다. 그래서 그냥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2고 여기 마이너스, 왜 양수라 했으니까. 그리고 이 구간에서니까 0부터 2까지 얘 최대값이 1이 나와야 된대. 이제 많이 해봤어. 어떻게 해야 돼? 최대값이 1이 나오려면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 아니면 이거일 텐데 위에 게 불가능이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1이다. 그래서 얘가 2,1이고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0, something을 찾아주면 되겠죠. 음수가 나올지 아닐지 몰라요. 0 집어넣으면 잘못 구했지. 지금 n분의 3이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A 값을 모르잖아. A를 모르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A값 찾고 이렇게 해서 답 구하시면 되겠고. 19번
19번도 어제 설명을 했죠. 여러분이 잘 적었는데 한번 복습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자, 여기다 적어놓은 걸 보고 하죠. 특이점이 나오는 케이스가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라고 했죠. 사실 4가지로 다 축약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4가지 케이스, 시험에 나오는 4가지 케이스란 무슨 말이냐면요, 유리함수랑 직선. 근데 이 직선이 선생님 표현으로 도라에몽일 때, 즉 한 점의 정점을 갖고 기울기가 변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사고방식이 뭐냐면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보는 게 사고방식입니다. 자, 가령 여러분한테 문제에서 직선에서 이제 많이 한 건데, 뭐 여기 마이너스 3,1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이 원점과 거리가 루트 2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 하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뭔가 빙글빙글 돌아가야지. 빙글빙글 돌아가. 근데 이 빙글빙글 돌아갈 때 여러분 머릿속에 독립변수는 뭐예요? 성윤이? 그렇죠. 기울기가 바뀌는 거지. 독립변수는 기울기야. 거기에 따라 종속변수는 원점과의 거리란 말이지. 그러면은 얘가 빙글빙글 돌 때 원점과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합니까? 원점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는 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 원점을 지날 때겠죠. 거리가 빵이겠죠. 최대일 때가 언제죠? 최대일 때가 성윤이가 방금 말한 상황이겠지. 마이너스 3,1 하고 수직이 될 때. 그치? 그러면 이걸 거리를 종속변수로 잡고 m을 독립변수로 잡으면 x축의 m, y축의 거리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못 그려? 그치? 그때의 최대값은 당연히 수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직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가 여기 지금 수직이 되려면 3분의 1인가 3분의 1이죠 지금. 그러니까 3, 기울기가 3일 때, 즉 내가 지금 말로 다 하고 있는 거야. x 값이, 그러니까 m 값이 3일 때 최대값으로 얼마를 갖는다? 루트 10을 가질 것이고, 기울기가 더 커지면 당연히 y 값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변하겠죠. 이해합니까?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특이점은 2개지. 거리가 빵일 때랑 거리가 루트 10일 때. 이해해? 내 말? 내가 너무 말로 씹으려? 그게 특이점이라는 거야. 그 특이점을 시험에서는 묻는다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거리가 뭐 원점과의 거리가 1일 때, 뭐 루트 1일 때 이렇게 추가로 물어볼 수는 있지 당연히. 근데 특이점에 대한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물었을 때도 대처가 가능하잖아. 이미 머릿속에 모든 사고가 한번 흘러간 거니까. 내 말 이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함수하고 직선이 만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원점 대신에 유리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뱅글뱅글 돌다 보면 이때의 그 종속 변수는 아무래도 뭐 거리를 재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라고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특이점이 보통 2가지씩 나타난다. 그 특이 포인트가 그 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거 특이 점은 m을 말하는 겁니다. 특이한 m 값을 말하는 거지, 어떠한 특이한 진짜 뭐 도형의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특이점이 몇 개냐, 유리함수랑 만나는 점이 한 개냐 두 개냐 안 만나냐, 이렇게 뭔가 함수값에 종속변수의 변화가 오는 점들을 특이점이라 했을 때 이 특이점을 구하는 게 총 4가지라 했습니다. 순서는 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점근선, 다 적었죠 지난번에. 점근선 적었으니까 굳이 이거 보고 합시다. 해서 점근선의 교점인 상황에 정점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한 개의 점근선 위에 정점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유리 함수의 포함된 그 사분면에 정점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유리 함수가 포함되지 않은 사분면에 정점이 있는 경우,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순서는 뒤집어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다 적어놨어요. 어제 여러분한테 다 해보라 했지. 그러니까 잘 할 것이고, 사실 뭐 이거야 현태 복습하라고 하는 건 눈치채고 있죠. 그래서 현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면 때리세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 지금 점근선 2개가 나온다. 어떻게 나옵니까? y는 0, x는 0.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기로 하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가령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뺑글뺑글 돌아도 여기서 접할 수는 없죠. 그래서 두 개를 만나던가 아니면 하나도 안 만나던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지금 한 점근선 위에 있는 거지. 한 점근선 위에 있는 거 여러분 딱 이제 암기가 돼야 돼. 한 점근선 위에 있다 그러면 특이점이 2개다. 점근선이랑 가까운 쪽에 접하는 거 하나. 오케이, 딱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계산해보면 이렇게 다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접선이고 하나는 접선 아니다 그랬지. 치역 때문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이제 새로 듣는 현태는 직접 이걸 다 계산해봐야겠죠. 반별식 써가지고. 자, 세 번째 상황, 네 번째 상황은 순서가 좀 뭐 뒤집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리함수가 포함된 사분면, 내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점근선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유리함수가 포함된 영역이 아닌 외 영역에 이렇게 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 별씩 써가지고 계산을 쫙 해보시면 이렇게 2개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양쪽에 접선이 하나씩 생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얘는 양쪽에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유리함수가 있는 쪽의 사분면에 있어요. 그때도 계산을 쫙 해보시면 이때는 가까운 쪽에 2개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특이점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울기일 때는 안 만나는 거고, 이쪽에 기울기일 때는 2개씩 만나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사고할 수 있겠죠. 위에서도 보시면 이쪽 기울기에서는 안 만나는 거고, 안 만나잖아. 얘를 이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했을 때 조금만 사고를 해보시면 이때는 하나죠. 하나만 만나지. 여기서 하나만 만나다가 잘 보면 얘가 딱 직선이 될 때까지 하나 만나고, 그러니까 축과 평행할 때, 축과 평행에서 쫙 벗어나는 순간 2개가 되지. 사실 얘도 특이점을 굳이 세분하자면 세분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건 내가 말 안 해줘도 여기까지 했으면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치? 모든 걸 다 정리해 줄 순 없잖아. 애기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이상을 정리해 줘야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는 친구는 어차피 틀려요, 문제가 나오면. 그러지 않겠어? 나머지 자기가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2개 가다가 또 2개씩 가다가 얘가 딱 Y축하고 평행하는 순간은 또 1개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특이점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난 할 말이 없다고. 그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특이점이 하나잖아 이때는. 아니, 접점이 하나잖아. 교점이 하나죠 이때는. 오케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딱 상황 파악을 했을 때 얘는 여기를 정점으로 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정점으로 딱 찍어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케이스 중에 3번이나 4번에 해당하는 거고, 그 4분면에 죄송합니다, 2번째 해당하는 거고, 점근선 위에 있으니까 특이점이 점근선 하나 그리고 가까운 쪽에 접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만나지 않아야 된다 했어요. 얘는 안 만나죠? 얘는 만나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아야 되고 얘보다는 같거나 커야 합니다가 답이라는 거죠. 이 값을 빠르게 찾아줄 수 있으면 됩니다. 한 변씩 t 써가지고 열심히 찾으시면 되겠죠. 자, 20번 잘 풀었어요? 20번도 여러분이 빠르게 잘 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얘를 바로 y절편 보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k 값을 여러분이 구해 보셔도 되고,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빨리 그려야 돼.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유리함수는 버벅거리면 안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오는 건데, 얘는 보세요. 똑같이 1을 공유하죠. 여기를 공유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케이스 중에 몇 번이다 딱 떠오르죠. 똑같죠. 근데 그것만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2, 3에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입니다. 거기서 모든 이게 이제 부등식이니까 함수값, 부등식 읽는 법부터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줬죠. 승주는 나한테 안 배웠다 치고 아저씨는 배웠지. 그러니까 부등식 읽는 법이 뭐야? 부등식은 함수값이 항상 크게 하는 x의 범위잖아. 그치? 그렇게 난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읽어야 돼? 이 범위가 뭐다? 함수값이 항상 크게 하는 범위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보다 함수값이 큰 범위가 여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얘는 이렇게 생겨야겠지. 그래야만 함수값이 얘보다 크잖아.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그냥 단순히 위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수학적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지나야겠다. 이해하십니까? 승주 이해해?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는 더 쉽지. 이거지. 요거. 그래서 얘는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보다 작아야죠. 함수값들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ax 플러스 1이고 위에가 bx 플러스 1입니다. 쉽죠? 응? a, 몇, 3, 몇 찾은 다음에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최대값, 최소값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즉 초록색 선이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이렇게 되면 되잖아. 크잖아. 크기만 하면 된다고. 되잖아. 뭐가 문제야? 문제 있어? 빨간색, 그러니까 구간 안에 빨간색보다 항상 크잖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거야? 얘 보세요. 항상 크잖아요. 항상 크잖아요. 이게 항상 크잖아, 얘보다. 그러니까 이때가 최소라고, 최소. B의 최소. 이런 말들도 다 해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21번 규칙성 찾는 거라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걸 보면서 손이 바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3을 집어넣어. 0이 나오네. 0을 집어넣어. 그러면 3이 나오네. 아, 무한 반복이구나. 그치? 그러면은 얘가 홀수일 때고 얘가 짝수일 때죠. 홀수는 0이고 짝수는 3이네요. 짝수니까 답은 3. 됐죠? 이렇게 난 풀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할만해? 어려운 거 어제 한번 했으니까 할만하겠죠? 무리함수 갑시다. 무리함수도 앞에 있는 내용들은 차마 내가 부끄러워서 풀어줄 수가 없는 수준의 문제들이었어요. 다 쉽습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난 어렵다 말하세요. 14번 같은 거 그냥 풀면 돼. 어떻게? 넓이를 구하라잖아. OPQ. OPQ 윗변 곱하기 높이
나한테 필요한 건 뭐야? 이 점의 좌표잖아. 그쵸? 못 찾겠어? 유리함수랑 가까이 붙어 있을 텐데 연습 문제가. 구하면 되죠.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다. 그치? 그럼 구한 거 어떻게 구해? 얘는 여기랑 대칭이잖아. 그치? 내가 이거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럼 Q점 구할 수 있을 거고, P점은 어떻게 구해? 이거랑 Q점 구하는 거지. 구했다 쳐. 그럼 넓이, 아니 너 이거 구할 수 있죠. 이게 A고 이거 구할 수 있지 당연히. 2분의 1 AB가 답이겠지. 15번. 자, 이런 거 풀 때 이렇게 해라. 이거 뭐 봐봐. 이제 답만 내면 되잖아. 내가 임의로 이렇게 해. 1,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도 1이라고 하면 되겠지. 왜? 오른쪽으로 가잖아. 정의 없고. 그쵸? 그럼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 C는 1이죠. 또는 얘를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ABC 갖다가 적용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A는 1, C도 1, B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다 적용해주면 얘는 X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되네요. 이거 찾아주면 되죠. 일단 아래로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탈락 이렇게 되지. 그쵸?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해야 돼요. 쉽네요. 그쵸? 쉽게 풀면 되겠지.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의외로 나와. 그때 내가 예상을 해보면 여기를 유리함수로 주고 여기를 무리함수로 주는 게 맞겠지. 한 번에 다 물어보지 않겠어? 내려면 그렇게 나오겠죠? 그치? 여러분이 학교에서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이 언급했던 게 보이잖아? 그럼 별표를 쳐놓고 이렇게 내겠다는 소리구나 라고 해야 돼요. 상기평도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상기평을 선생님이 중요하다 했고 학교에서 나왔다. 내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지. 자,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그 교재에다 적으면 좋겠다. 문제는 그걸로 풀었고 정리는 교과서에다가 교재에다 해라. 뭐라 적어 놓냐? 먹으면서 하세요. 배가 안 고프나? 알아서 하시고. 여기서의 한 점은 우리가 무리함수 배울 때 여러분이 한 점 써야 된다 했지? 한 점. 평이동된 그 시작점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다. 자, 얘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때 마이너스 2,0이죠. 그랬을 때 얘를 잘 보면 얘는 횡단보도지 선생님 표현상. 그래서 기울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특이점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생겼다 했을 때 이 친구를 기울기 똑같이 하면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신경 써주면 되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만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얘보다 위로 가면 종속 변수가 0이고요. 여기일 때 종속 변수가 1이고 이거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종속 변수가 계속 2인 거지. 2. 그래서 어디까지 이하 했을 때 이 한 점에서 2고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 다시 1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때 이제 k 값을 찾아보자 이 말이지. 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그럼 k 값이 얼마죠? 1이죠. k가 1이죠.
접할 때는 계산을 해줘야겠죠. 접할 때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2분의 1 x 플러스 k는 이렇게 해주시고 제곱을 해야겠죠. kx k 제곱은 x 플러스 2다 해서 4를 곱해 버립시다. 4k 마이너스 4 x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니까 판별식 d는 지금 4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얘가 0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8k 플러스 12 그래서 k는 2분의 3 맞나요? 실수 안 했나? 맞아? 그래서 이때 k 값은 2분의 3이야. 이런 거 계산은 연습하시면 잘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이겁니다. 자, 공책에다가 또는 옆에 그 빈 공간에다가 자, 여기를 k로 잡으시고 여기를 gk라고 하시고, gk는 교점의 개수 그래프를 표현해 보세요. 다 했나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봅시다. 쭉 내려올 때는 0이죠. 그러니까 k 값이 한참 커. 그럼 안 만나잖아. 이렇게. 그치? 안 만나니까 0이겠지. 쭉 이렇게 0. 언제까지 0이냐 했을 때 여기를 이제 좀 2분의 3이라고 합시다. 그럼 2분의 3이 됐을 때는 얘가 몇 개야? 한 개지. 2분의 3일 때는 1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겠죠. 그리고 2분의 3보다 작아지는 순간 몇 개야? 두 개가 되지. 2 이렇게 되고, 언제까지인가요? 1까지죠. 1.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1일 때는 몇 개야? 1일 때는 두 개야? 확실해? 1일 땐 두 개죠. 그래서 1일 때도 두 개다. 그러면 1보다 작아지면 한 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생 한 개지? 맞아요? 상상해봐. 쫙 내려봐. 평생 한 개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게 어디에 나와? 이거 미분 가면 연속 가능 불가능 했을 때 연속 불가능한 점이 두 개다. 이런 걸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하고
어떤 다른 함수를 합성을 시킬 수 있겠지. 근데 막 그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야. 승주는 합성 함수가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 얘랑 어떤 그냥 fx라는 함수를 합성을 시켜. 그랬을 때 합성함수의 값들을 구하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보면서 2일 때는 얼마 정확하게 구해야 되잖아. 다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구하게 할 수도 있겠지. 선생님의 상상력이야. 나 같으면 안 내긴 하는데 투머치라. 그 여기다가 이제 문성은 어떤 스타일이야? 얘한테 또 직선 갖다 들이밀지. 편태예요, 그렇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점 2개. 근데 뭐 이렇게 되지. 뭐 어떤 직선 또 하나 있는데 그 직선이 이 GK라는 그래프에서 교점이 2개가 되게 하는 최대값 뭐 이런 걸 또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럴 때는 1개이고 뭐 이럴 때는 2개인데 2개 가다가 얘가 딱 최대가 되는 게 이때다. 1,1을 지난 순간 구해라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에서 쫄지 않고 풀려면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프도 많이 그려봐야 되고 한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걱정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성윤이가 이런 걸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하고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하고 너가 너만의 문제를 만들어야 돼. 성윤 모의고사 딱 만들어갖고 반의 애들한테 풀어보라고 피드백 받고 막 그런 마인드가 있는 애들이 수학을 잘해. 결국에는 너희 학교 같은 변태 학교에서는 그러지 않겠어? 공부를 네가 다 하고 나서 각종 문제집을 다 풀고 또 정석을 막 보고 나서 성윤 모의고사 하나 만들어 볼까? 딱 한 다음에 만들 수 있잖아. 야, 내가 시험지 유출한다 이러면서 그런 태도로 공부를 해야 돼. 벅벅 푸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됐지? 17번 보십시오. 그래서 16번은 별표 3개 치세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K 값의 범위는 여기지? 여기. 이게 답이다. 성적 OK? 잘했어요. 17번. 왜 접할 때인지 내가 고민해보라 했지. 결론이 나왔습니까? 왜 접할 때인지? 승주? 해설지를 보면 결국에는 직선이 접할 때 최대인데 그 접할 때가 또 뭐냐면 얘랑 기울기가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잖아. 몰라? 무슨 말인지? 얘가 슉 하다가 이렇게 딱 접할 때 여기 이때가 최대라고. 왜일까?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 살려두고 결국에는 높이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P점이 딱 잡혔을 때 그 P점에서 얘와 수직된 거리가 높이죠. 이게 언제 최대가 되냐는 거잖아. 아까 했던 사고방식이랑 비슷하지 않아? 아까는 원점이랑 해봤고 지금은 직선이랑 한 거잖아요. 응? 그랬을 때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왜 꼭 평행이어야 하는가 라는 궁금증이 든다면 평행이 아닌 어떤 접선을 한번 그어봐. 이렇게 이 점에서 그러면 실제로는 이 점에서 내가 이렇게 얘를 그었어요. 그러면 이 점에서 내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평행이 아닌 직선이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했을 때 얘의 거리가 이건지 어떻게 알아? 그치? 일단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어떤 직선이랑 이렇게 내가 수직한다 했을 때요. 결국에는 수직된 거리는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서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삼각형에서도 항상 높이 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이고 높이는 아무 데나 와도 상관없었지. 다 똑같았지. 기억나? 그래서 어디다가 해도 다 이렇게 높이는 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평행한 선분을 떠올려야 하는 거야. 일단은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일단 평행을 해야 높이를 구하기 편하다, 높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P점이 여기란 소리죠, 또는 여기란 소리죠. 언제 제일 높겠어? 생각을 해보면 위로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딱 됐을 때가 최대겠지. 승주 이해돼? 응? 그러니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왜 이때가 최대이냐? 결국에 어떤 점이 이 AO라는 직선과의 높이가 설정될 때는 둘이 평행하는 직선 관계에서 이렇게 높이를 잴 텐데, 그 점이 예를 들어 여기 보라색 위에 점이었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계속 늘어나. 언제까지? 가장 마지막. 그래서 또 결론은 특이점이라는 거야. 됐어요? 외우지 말고 왜 특이점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식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세우면 x 플러스 k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리함수는 도라에몽이 많이 나오고 무리함수는 좀 횡단보도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이 잘 구하실 테니까 구할 수 있지? 구해줘?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접할 때를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접할 때를 찾았어.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못 구한다 하면 이제 나랑 싸우자는 게 되는 거죠. 그치? 그쵸? 18번입니다. 18번 같은 경우도 이제 17번에 별표 한 두 개 하시고 18번에 별표 하나, 별표 표시를 해놓으세요. 17 두 개, 18 하나, 19번은 3개.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중요한 유형들입니다. 1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인데, 두 교점 사이 거리가 이거다. 그 역함수 얘기 나왔어. 그럼 역함수는 우리가 y는 x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결국엔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는 어떠한 두 점일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에 거리가 얼마래? 루트 1에. 이걸 얘기하는 건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 이게 1이란 소리야. 그치? 이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 이거 우리가 여기에다가 x 집어넣어 가지고 넘겨가지고 구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 결국에는 이 두 개 근을 내가 하나는 A는 이미 썼구나, 알파라 하고 얘를 베타라 합시다.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와 베타가 곱이 A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써야지. 이제 이걸 그게 뭐야? 결국에는 이거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인데 문제 푸는 데는 큰 차이가 없죠. 어차피 제곱해서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세 개를 연립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교점이 이제 무리함수는 역함수가 중요해. 시험에 역함수랑 엮여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유리함수, 역함수는 사실 노잼이야 별로. 그냥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안 만들어. 너희가 시험장에서 힘들어질 역함수는 무리함수일 거야. 그러면 교점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 이거죠. 이것도 집에 가서 다 해봐. 선생님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애의 역함수는 당연히 이런 이차함수에서 왔겠지. 근데 교점이 생겨야 되니까 얘네가 조금 둥둥해야 돼. 둥둥해야 돼. 그러면 상황을 봐봐. 둘이 교점이 없거나 한 개이거나 두 개일 수 있겠지. 교점이 한 개이려면 y는, 근데 이제 얘의 대변인이 누군 거야 지금? y는 x인 거잖아. 그치? 그 y는 x하고의 교점이 없거나
두 개이거나 한 개일 거라고. 그럼 이 식기도 특이점이 나오겠지. 그 특이점을 결정하는 건 이번에는 뭐야? 이 무리함수의 유사기울기겠지. A 값이겠죠. 그쵸? 여기서 A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AX 말하는 거야. AX. 그래서 이것도 특이점을 여러분이 다 정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요것만 있는 게 아니야. 왜? 얘가 한 점이 여기면 어떻게 돼? 색깔 바꾸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한 점이 원점인 경우에는 무조건 두 점 아니야? 맞아? 맞아? 여기서 얘가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는 못 가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걸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미분을 해야 이걸 증명 가능하거든. 왜냐면 미분을 하면 이제 순간 기울기라는 게 여기서 얘가 순간적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여기 딱 뛰쳐나갔다가 이렇게 가는지 어떻게 알아 너 이거?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건 미분을 해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을 해봐야 되는 상황까지 여러분한테 뭔가 추궁을 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미분을 하지 않고도 아는 방법이 있어. 뭘까? 그러니까 얘가 이거인지 이거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지. 판별식을 해보면 알겠죠. 판별식을 해가지고 근이 몇 개 나오는지 보면 되잖아. 맞아? 끄덕끄덕 정해줘. 또 쌤이 해줘. 여러분이 해봐. 판별식을 여러분이 직접 써가지고 아니 근이 두 개가 나올 수 한 개만 나올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 해보라고. 한 개는 반드시 또 0이어야겠지. 그치? 그럼 판별식의 구성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이 실근이 한 개이거나 두 개이거나인데 한 개일 땐 중근이어야 되는데 이게 중근이 되나 이게? 이런 생각 등을 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방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상황이라 했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질문이 2차 함수에서의 질문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에서 이제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는 y는 x 딱 그거 써 했을 때 얘가 y는 x랑 여기서 이렇게 안 되고 바로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랑 같은 거잖아 지금. 안 그래? 될까? 생각해봐. 안 알려줌.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답을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미분을 배우면 이런 걸 한다는 거야. 가령 미분을 배웠다는 전제하에 얘의 y는 얘는 어쨌든 ax 제곱이잖아. 얘를 미분을 하면 2ax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0을 넣어. x에 0을 넣어. 그게 이제 0에서의 기울기야. 여기에 기울기라고. 여기 기울기. 여기에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날씬한 애도 기울기가 0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얘는 기울기가 일단 무조건 1이잖아. 그러면은 기울기가 0인 애가 계속 기울기가 상승해가지고 무조건 기울기가 1인 구간이 한 번 나오거든.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커져가겠지. 이게 이제 나중에 뭐 평균값 정리, 중간값 정리 이렇게 다 배우는 내용이야. 무조건 얘는 아래로 깔리고 시작해야 돼. 아무리 얘가 A 값이 커도 노소용이야. A 값이 아무리 얘가 커다 하더라도 얘를 확대해서 보면 이런 구간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아래로 몰록의 성격이기도 하고 이걸 이계도 함수라는 걸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렵지. 다 배울 내용이야.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만 좀 어렵다고 끔뻑끔뻑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 외우고 싶다면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 해요. 확대를 해보면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정작 답답하면 그냥 외우세요. 지금은. 네, 여러분이 판별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
그럼 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이지 일단. 그치? 그럼 빨간색은 무조건 몇 개? 한 개. 그럼 빨간색에서는 안 생길 수는 없겠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다 지금 정의역이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을 한정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한다는 거야.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점, 내가 이 두 교점 사이, 내가 이 A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안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여긴 1이잖아. 그럼 내가 상상해보건데 여기가 1인데 여기서 시작을 해. 되겠냐? 안 되겠지. A도 반드시 여기 이 전이어야 한다 이거야. 여기이거나 이렇게 가거나 여기여야 한다는 거지. 맞아? 아니야. 여기면 하나밖에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이거나, 잘 봐. 여기이거나 여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나는 상황이라는 거야 결국엔. 다시 얘가 지금 이렇게 될 건데 최소한 이거이거나 여기면서 이렇게 지나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난 바로 이렇게 그린 거야. 그리고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 아, 최소한 알파가 1보다 같거나 크겠다가 있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 머리에선 그게 안 떠오를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네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안 알려준다고. 알려주면 안 돼. 내가 봤을 땐 여러분 문제 풀면서 충분히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해. 최근에 선생님이 느끼는 건 그런 거야. 최근에 두 가지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줄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 하나, 누구라고 말 못하겠는데 AB반에 맨날 시험 보면 A반인데 그럼 너무 특정되나? 하여튼 맨날 시험 보면은 20점, 10점, 40점 이렇게 맞는 애가 있어. 걔를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막 고민을 하지. 선생님 뭐 딱히 한 게 없어. 내가 수업을 뭐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뭐 항상 최선을 다하긴 했으니까 뭐 특별히 걔한테 뭐 갈구지도 않았어. 어제 시험을 봤는데 아니 100점은 맞는 거야. 잘하는 다른 애들 잘 보내야 60점, 70점인데. 그 봐봐. 답이 나와 있지 이미. 뭐 할 수 있었던 거야 다.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야. 그걸 내가 뭔가 더 잘하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뭔가 본인들이 뭔가 관점이 딱 달라져가지고 뭔가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나랑 인터랙션 하면 내가 다 도와주지. 그치? 근데 내가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입에 양 넣어주잖아? 그럼 지금은 끄덕끄덕 하거든? 다 까먹어. 시험 보면 귀신같이 다 틀려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많이 넣어주면 안 돼 또. 그럼 여러분은 그걸 보고 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해야 돼. 나중에 여러분 인강 많이 들을 텐데 인강 들을 때도 마찬가지야. 인강을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다 해주는 건 좋잖아. 내가 한 게 있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게 필요한 거야.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여동생 데리고 어딜 가야 돼. 아침에 깨우는 게 일이야. 절대 안 일어나. 그리고 깨워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뭘 좀 시킬라 해도 안 할라 그래. 난리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얘가 좀 생각이 바뀐 거지. 뭔가 지가 해야 될 게 생겼고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딱 생겨. 지가 먼저 일어나. 그래가지고 오빠 가야지 깨워. 그리고 다다닥 해가지고 할 일을 해. 그러니까 사람 마음 먹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한테 주어진 컨텐츠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잘 보란 말이야. 대부분 거기서 결정이 나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너희한테 주어진 이 문제를 너희가 얼마나 고민하고 한 문제라도 더 생각 깊게 하면서 푸느냐 이런 태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고, 내가 얼마나 어떠한 그 마이너한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매진하는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뭐 특별한 선생, 뭐 특별한 교재, 뭐 특별한 차이에서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승주 알겠니? 이번 주 숙제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이 숙제를 너무 안 해와서 내가 추가 프린트를 못 주겠어. 주면 또 혼란이 생길까봐. 이번 주 숙제는 이겁니다. 승주는 그 1주차 프린트를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돼. 양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완벽하게란 뭐냐? 네가 이걸 탈탈 털어가지고 먹어야 한다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너가 못 푸는 게 단 한 개라도 있어서는 안 돼. 문제를 외워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고 돌파해가지고. 오케이? 성윤이는 이미 많이 풀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아저씨는 정성 문제를 푸세요. 학교 부교재니까.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정성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연습 문제 위주로 뒤에, 그리고 너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하면 그 기본 유제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푸시면 된다 이거야. 이해하지? 뭔 말인지. 그런데 조건이 있다 이거지. 무엇이냐?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내가 똑같이 이 1주차 프린트에서 여러분이 어제 봤던 것처럼 낼 거야. 잘 들어. 100점이 안 나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테스트를 봤는데 100점 맞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기본 자세가. 승주 알겠니? 그러다 보면 90점 맞겠지. 시간에 쫓기거나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완성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잘해보려 했는데 너무 바빴다거나 뭐 가진 이유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게 먼저야. 그게 먼저.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으면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해주는 수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한테 착착 와서 붙는 거야. 승주야, 알겠지? 어제 그 점수는 아니다. 그거는 아닌 거요. 원인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주어진 걸 완벽하게 하자. 기억을 하자. 19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치라 했죠.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얘도 잘 봐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결국에는 처음으로 2차 함수랑 지금 무리함수가 나왔어. 승주야 뭐겠니? 역함수겠지? 아니면 어떡할로? 응. 맞다 가정하고 해봐서 뭘 해보는데? 뭘 해봐? 감수니까 응. y는 x 위에 점이 있을 거니까. 없을 수도 있지. 역함수의 정의에 교점이 있다가 있나? 있잖아. 성윤이 둘이 역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gx를 응. y는 x는 곤 식을 만들어서 응. 좌변에 응. x만 하도록 한 다음에 아 직접 고쳐서 확인하겠다. 고쳐서 아 그것도 방법이죠. 아 마인드는 99% 얘는 역함수야 라는 생각은 해야겠지. 근데 검증을 해야 된다고.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검증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빠른 검증하는 방법은 뭐야? 합성을 하는 거지. F랑 G랑 합성해서 항등 함수가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 그거 하는데 오래 안 걸리죠.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5분의 k 끝! 이러고 둘이 역함수네 해야 된다고. 역함수의 정의야 이게. 알겠죠? 역함수의 정의 이거야. 다른 게 아니라 역함수를 식으로 정의해라 하면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삼수를 하게 된다면 그때 볼 교과서에는 행렬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다시 항등원 여건이 살아나요. 선생님이 수학과 나온 형들이랑 얘기해보면 요즘은 항등원 여건 애들이 몰라 그러면 놀란다고. 아니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긴 하는데 당연히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얘가 x가 항등원이야, 얘가 여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야. 역함수의 정의는 항등함수, 합성해서 항등함수다. 이게 1번입니다. 다른 게 떠오르면 안 돼요. 2번이 뭐야? 기하학적으로는 y는 x의 대칭이다. 성주야. 교점이 아니라 대칭인 거야. 교점이 없더라도. 오케이. 좋았어요. 그래서 역함수인 거 빠르게 확인했고, 둘이 역함수니까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이 만나도록 해주는데
이제 조현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빠져 무가와 y는 이제 x가 나타나는 거지. 그쵸? 문제 순서가 이렇게 돼야겠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k 정수 k입니다. 지금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정보 하나도 안 줬어요. 여러분이 빠르게 이렇게 해서 계산을 시작했겠죠. 풀었어? 풀었어? 자, 잘 풀었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k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지. 주관식 풀이를 해야 하는 이유지.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많은 애들이 이상한 답을 많이 썼겠죠. 그냥 봐봐, 정수잖아, 정수. 얘가 6점 얼마거든? 그러면 정수가 무한계지. 그죠? 내가 자연수라고 안 했으니까 양의 정수란 말도 없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결국 여기서도 한번 다시 나타나는 거야. 얘의 정의역에 대한 생각을 일단 여러분이 해줘야겠죠. 또 그럼 얘 정의역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5x-k가 0보다 같거나 커야겠죠. 그랬을 때 5x k 그래서 정의역이 어떻게 돼? 5분의 k보다 뭐하다? 이렇게 되는 애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 했을 때 이 얘기죠. 아까 했던 거. 얘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생길 수 있을 텐데 y는 x 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얘가. 뭐 이런 상황은 되겠죠. 좀 과장해서 그리자면 이런 상황은 괜찮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죠.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 값은 5에 따라서 얘가 뚱뚱해지냐 아니냐는 결정되는 거지. 근데 이미 5x라고 결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k가 커지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승주, k가 커지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찾아 놓으면 되겠지. 5분의 k니까 k가 커질수록 얘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쵸? 그럼 k는 최대 어디까지만 갈 수 있다는 소리야? 4분의 그치, 이때가 특이점이라는 거야. 특이점 돌고 돌아 특이점이라고 계속. 오케이? 근데 내가 얘가 특이점 몇 개라 했어? 2개라 그랬잖아. 그게 뭐야? 얘가 이렇게 가다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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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지? 언제까지 2개야? 무한히 2개야? 아니라고. 무한히 2개가 아니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별식 k에 대해서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일 경우에는 항상 2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판별식의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된다고. 2차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항상 2개의 근을 갖죠. 그쵸? 근데 얘는 판별식이 제한돼 있지. 아니 그러니까 정의역이 제한돼 있지. 그래서 얘의 판별식에서 2개라고 해봐야 실제로는 2개가 아니야. 왜? 이게 유령 2개인 거야.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생긴 2개라고 판별식은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이해돼? 2차 함수를 뒤집었잖아. 이렇게 역함수로. 얘까지 인식하면서 판별식은 2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할 때 판별식에도 정의역을 제한해주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지. 판별식에조차서도. 근데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면 잘 안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특이점을 갖고 생각을 해봐라. 얘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자, 여기서 2개인데 계속 자, 처음 2개인 거 이거. 처음 이제 1개인 거. 여길 벗어나. 이게 4분의 25지. k가 4분의 25일 때 이거 벗어나는 순간 2개 하다가 이 특이점. 그래서 이 특이점을 기억을 하라는 거야. 원점을 지날 때. 오케이? 그 선생님이 아까 원점을 지날 때가 뭐 때문에 한 점이라고 표현했지. 이게 특이점이라고. 이때도 2개지. 얘를 벗어나면 2개가 아니겠지. 이렇게 기억을 하란 말이야. 외우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 생각을 하려고 해.
그래야 내가 뭔가 그림을 그려야 할지 식을 세워야 될지 등등이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를 외운 상큼이들은 그냥 이것만 열심히 할 줄 알지. 손은 움직여. 그래서 막 여기까지 해. 그러면서 막 자신 있어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을 움직인다. 좋은 현상이야. 근데 뇌가 멈춰있고 손만 움직인다. 안 좋은 현상이야. 둘 다 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손도 움직이면서 뇌도 살아있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조리 있게 판단을 해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공부를 깊이 있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 승주 이름을 부른 이유가 있어. 승주 알겠지? 너의 약점이라서 그러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다. 정해진 플레이는 잘하잖아. 근데 너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약하지. 이유는 선생님이 근데 왜 너한테 이걸 자꾸 하라 하냐? 결국에 너희 학교 시험에서는 네가 스스로 생각해야만 풀리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쵸?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야. 성윤이도 알겠지. 성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익숙한 상황에서는 이제 또 잘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당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수를 하거나 뭐 이런 건데 뭐 어쨌든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챙겨주면 이때 K값이 0이죠. 그쵸? K값이 0이겠지. 그래서 K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야겠죠. 정수만 따졌을 때. 총 7개라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승차할 수 있겠어? 무리함수도 잘 정리를 하란 말이야. 내 유리함수는 정리를 해줬건 무리함수는 정리 안 해주고 있지. 여러분이 생각을 충분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리함수는 시험에 나올 때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아. 얘를 띄울 수도 있고 아래로 깔았을 수도 있고 아래로 깔았을 때는 더 복잡할 거 아니야. 얘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해. 그런데도 2개 지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아래로 깔았을 때는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원점이 아니라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얘를 또 시험엔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얘는 평생 한 개야? 그래도 생각해봐. 얘도 언젠가는 빵개가 될 수도 있어. 2개는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죠. 그 시험에 나오는 건 반드시 접할 때를 구할 줄 아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시험에는 반드시 이게 파란색 그래프 같이 생긴 애가 나오겠죠. 하지만 생각은 다 한 번씩 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미친 문제를 하나 만들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특이점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걸 4개로 다 정리해 주리? 아니면 너희가 생각을 해야겠니? 생각을 해야겠죠. 그쵸? 생각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얘도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하나? 2개 딱 생기지? 다시 하나? 2개? 2개? 1개 이렇게 되잖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2점 만날 때를 낼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 한 점 만날 때의 최대 최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최대 최소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 이때는 봐봐 1개지 1개지 2개지 2개 가다가 1개지. 그러니까 1개일 때 최소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계속 다 1개인 구간인데 1개 가다가 여기서 딱 2개 가다가 1개 빵개지. 그치? 그러니까 1개일 때의 뭘 구할 수 있다?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자꾸 훈련을 하면 어떻게 나와도 풀린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깊게 사고를 하세요. 그럼 다 풀립니다. 어려운 얘기 많이 했는데 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4분면 얘기했던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4분면 얘기했던 것도 시험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 많이 풉시다. 끝.